안녕하십니까, 이재필입니다. 시장이 굉장히 좋죠. 금요일 날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해서 조금 빠지는 듯 하더니 코스피 시장 기준으로는 오늘 금요일 날 하락분을 다 만회하고 오히려 플러스로 마감됐습니다. 글로벌 증시 중에도 우리나라 시장이 가장 강했어요. 자, 한번 보시면 지금 모양 움직임 모습을 한번 감상 한번 해볼게요. 자, 니케이 일본입니다. 일본 지수 지금 뭐 쭉 이렇게 여기 한번 쭉 빠졌다가 이거는 전 세계가 공통적으로 이렇게 빠진 거죠. 그랬다가 반등이 좀 나왔는데 지금 이 전에 고점 부분들 이 부분은 돌파하지 못하고 지금 최근 들어서 뭐 옆으로 빌빌거리고 있죠. 대만 시장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자, 대만 가권 지수도 보시게 되면 뭐 별다른 차이가 없죠. 일본보다는 최근에 조금은 더 강했는데 자, 뭐 여기서 이런 모습입니다. 자, 글로벌 증시가 대부분 다 마찬가지예요. 자, 미국 쪽 나스닥 시장도 보시게 되면 좀 좋긴 했지만 뭐 이런 모습. 근데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를 보시게 되면요, 엄청나게 좋은 모습입니다. 이거 자, 요건 코스닥이고 코스피 지수를 보면 가끔 제가 요즘 장중에요. 아, 진짜 멋있다, 아름답다 그러면서 차트를 그냥 놓고 그냥 쳐다보고 있을 때가 많거든요. 그만큼 마음의 여유도 있고 좀 그런 모습이었죠. 자, 작년에 정말 바보짓을 했어요. 정말 바보짓을 했는데 그 부분을 이제 코스피 시장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회복을 한 모습이고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아직 멀었습니다. 그러니까 향후에는 뭐 이 코스피 시장도 좋을 수 있겠지만 코스닥 시장 쪽에서도 상당히 좀 시세를 뽑는 그런 모습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자, 아시아 증시는 전부 다 저 일본은 좀 올랐는데 오늘 대만은 좀 빠졌어요. 뭐 중국은 보합권, 우리나라 시장은 강한 상승. 자, 국내 증시가 지금 가장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보면 뭐 PR 기준으로 이제 뭐 한 배 정도 수준, 그 정도 선까지 왔습니다. 자, 한 배선 정도까지 왔는데 지나치게 우리 시장이 많이 빠져 있었다라는 거, 그게 지금 또 이렇게 강하게 올라가는 그 힘이 되는 것 같은데요. 자, 지금 중동 관련된 부분들이 시장을 조금 억누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상당히 강합니다. 지금 트럼프 같은 경우도요, 그렇게 세게 나가지 못할 거예요. 왜냐하면 이 중동이 지금 이란하고 이스라엘이 전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지금 여기서 전쟁이 만약에 전면전도 하기도 힘든 상태예요. 왜냐하면 그 거리가 중간에 이스라엘하고 이란 중간에 보면 뭐 이라크도 있고 뭐 시리아도 있고 막 그렇습니다. 그리고 거리가 한 1700km 정도 된다 그러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뭐 전차를 갖고 가거나 그렇게 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그런 상황이죠. 공중에서 그냥 왔다 갔다 평평하고 전투기 갖고 가서 폭격하고 그 정도일 것 같은데 만약에 전면전이 붙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전면전이 붙으면 지금 이스라엘이 가자지구 있잖아요. 가자지구 그 하마스 이쪽 소탕을 하는데도 지금 1년이 넘게 걸렸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란하고 그 전면전이 붙게 되면 이거보다도 시간이 훨씬 더 걸리겠죠. 그럼 트럼프는 또 굉장히 곤란한 상황이 될 수 있어요. 왜? 내년 11월 달에 중간선거가 있죠. 중간선거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런 걸로 인해 갖고 유가가 확 뛰면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이 이기기가 상당히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트럼프는 내년에 한 9월 달이나 10월 달 그때쯤에 만약에 전쟁이 터졌으면 트럼프한테는 가장 좋은 시나리오였을 거예요. 왜냐하면 유가가 올라도 소비자 물가에 영향을 미치는 건 한 3개월 정도 걸리죠. 근데 지금 이게 터져갖고 확전이 돼서 그렇게 간다라면, 오래 끈다라면 이거는 상당히 곤란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란 쪽에서도 정신 승리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란 쪽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뭐 지금 주말에 난리도 아니었었잖아요. 이스라엘에서 그 최대 가스전 뭐 그런 쪽도 폭격을 하고 막 그랬습니다. 이란은 드론하고 탄도미사일하고 같이 이렇게 쏘면서 어느 정도 뭐 그 큰 타격도 아닌 것 같아요. 몇 발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거기다 대고 이란이 하는 얘기가
적에게 사상 유례 없는 가장 큰 타격을 줬다. 이런 얘기를 이란에서 했어요. 이 얘기는 뭐겠습니까? 좀 하지 말자. 그만하자. 이런 얘기로 해석할 수 있어요. 자, 근데 뭐 이게 핵농축 관련되는 핵협상이라는 게 핵농축 관련되는 그런 부분인데 뭐 조금 좀 얘기가 더 깊이 파고 들어가면 얘기가 끝도 없이 길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 정도까지 할 텐데요. 이란 같은 경우는 제 생각에는요. 좀 어느 정도 그런 명분만 이렇게 되게 된다라면 이 전쟁을 끝이려고 할 가능성이 되게 높습니다. 이스라엘은 조금 얘기가 다르죠. 이스라엘은 얘기가 좀 다른데 왜냐하면 네타냐후가 내년에 또 네타냐후 같은 경우는 내년에 11월 달에 이 이스라엘도 총선이 선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어떻게든 이겨야 네타냐후는 지금 사법 리스크가 있어요. 총리를 그만두면 잘못하면 감옥에 잡혀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집요하게 때리는 겁니다. 미국 트럼프 같은 경우는 근데 계속해서 이게 확전이 되고 만약에 그 호르무즈 해협이라도 봉쇄를 한다라면 유가 굉장히 많이 뛸 수 있죠. 근데 지금까지 역사상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된 적은 없었습니다. 또 한 가지는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되게 되면요. 이란이나 중동 쪽에서 나오는 원유도 못 나오겠지만 이란이나 그런데 수입하는 물건들, 뭐 생필품 같은 것들 이런 것들도 거기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카드는 상당히 현실화되기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니까요. 지금 뭐 되게 많이 시끄러운데 어쨌든 좀 방법을 찾아가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게 뭐 오늘 우리나라 시장에서 여실히 나와줬다라는 생각이고요. 참 아름다운 차트 모양입니다. 자, 지금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좀 좋은 그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첫 번째로 지금 뭐 20조 알파 경기부양책 추경을 내서 경기부양책들 이런 것들이 나올 수 있고요. 원래 상법 개정안을 지난주에 처리를 하려고 그랬죠. 근데 여당 내에서 뭐 원내대표 선거도 있고 그다음에 당대표 선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지도부가 하게끔 그렇게 한다라고 뭐 그러면서 좀 연기를 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원내대표는 선출이 끝났고 이제 당대표 하나 남았죠. 그거 선출되고 나면 아마 민주당은 더 이쪽 증시 쪽 이런 쪽에 유리한 형태로 상법 개정안을 개정할 가능성이 되게 많아요. 과거에는 그런 부분 하나였었잖아요.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의 의무를 넣는 방안 이런 것들 하나만 있었는데 지금 새로 뭐 하려고 하는 부분은 뭐 어느 정도 배당 성향이 높을 경우에 뭐 세금을 좀 깎아주고 또 받는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배당 소득 비과세 뭐 이런 부분들도 장기로 갖고 갈 경우에 그리고 또 그런 얘기들도 조금 나오곤 합니다. 자사주를 일정 기간 지나면 좀 소각을 하는 그런 방안들 이런 되게 물론 뭐 법안이 딱 통과가 돼서 시행이 돼 봐야 알겠지만요. 자, 이런 부분들도 다들 긍정적인 그런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또 우리나라의 고질적인 디스카운트 요인은 남북 간에 좀 지정학적 리스크가 되겠죠. 이 부분도 좀 완화될 걸로 보고 있으니까 뭐 시장은 좀 중장기적으로 뭐 계속 좋은 호재성 재료도 대기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거고요. 오늘은 공룡이 날았어요. 예, 공룡이 날았는데 삼성 SDS 같은 종목이 지금 급등을 했죠. 삼성 SDS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자, 삼성 SDS 같은 경우는 이 삼성 SDS를 보다가 이렇게 올라온 적이 처음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 제가 새 정부에 가장 큰 수혜 받을 부분들이 AI다라고 한 달 넘었죠. 방송 출연만 하면 AI 이렇게 말씀드린 게 그리고 뭐 공개 방송할 때도 AI에 의한 AI를 위한 시장 막 이렇게까지도 타이틀을 달면서 방송을 해드렸는데요. 지금 그 AI 종목들 한 달이나 그쯤 정도 전에요. 뭐 한 2, 3주 정도 전만 해도 그렇죠. 아무 종목 눈 감고 AI하고 관련있는 아무 종목만 잡았어도요. 한 20, 30%는 기본으로 수익이 났습니다.
좀 이 방송을 잘 봤다라면, 잘 보고 솔트룩스 같은 종목을 잡았다라면 더블 이상 수익이 났죠. 자, 이 AI는 이 삼성 SDS가 이렇게 급등하는 모습인데, 요건 뭐 AI 수석, 하정우 수석이죠. 자, 영화배우 하정우 아닙니다. 그 네이버 클라우드에 있던 분이고, 뭐 삼성 SDS에서도 좀 근무를 했던 분이에요. 자, 그분이, 이렇게, AI 수석, AI 미래기획 수석이죠. 대통령 직속에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비하인드 스토리도 잘 아는데요. 왜 AI 수석을 만들었는지 그 비하인드 스토리도 아는데, 뭐 요걸 속속들이 다 말씀드리기는 조금 좀 제한되는 부분들이 있고 그런 거예요. 이게 왜 대통령 직속으로 이렇게 뒀냐 하면요. 원래 AI 관련 부서를 하나 만들 생각도 있었어요. 근데 AI 관련 부처를 하나 만들면 그 장관급으로 이렇게 두기는 어려워요. 그러니까 처음에 뭐 AI 같은 경우는 과기부 눈치도 봐야 되고 산업부 눈치도 봐야 되고 뭐 그렇기 때문에 일단 뭐 조그만 부서를 이렇게 둬서는 여기 치이고 그래서 AI가 진행이 될 수가 없어요. 이런 것 때문에 대통령 직속으로 AI 미래 전략 수석을 한 사람 둔 겁니다. 그게 하정우 씨란 분이 네이버 클라우드에 있던 분이요. 그분이 그걸 맡게 된 거예요. 자, 그래서 일단 이 AI 같은 경우는 지금 대형 AI 주식까지도 급등에 동참했는데요. 향후에도 계속 좀 봐야 될 부분입니다. 자, 코스피 시장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정 하루 만에 코스닥. 자, 여기서 음선이 좀 크게 나왔죠. 음선이 좀 크게 나와서 뭐 오늘 아침까지도 조금 아침에 시작하면서 선물 시장에서 조금 낌새는 좀 있었죠. 자, 주말에 가스전 이런 쪽들도 때리고 뭐 반격도 하고 막 그래 되게 좀 어지러웠었는데 선물 시장은 8시 45분에 시작하는 선물 시장은 플러스로 출발했습니다. 자, 그런 게 어느 정도 낌새를 보여준 거고, 자, 금요일 날 뭐 하락했던 부분이요. 이 부분 하루 만에 그냥 돌파하면서 장대 양선을 뽑으면서 회복을 해버리는 모습이 나왔어요. 자, 수급 상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외국인들 현물 시장에서는 자, 지금 좀 매도를 했네요. 현물 시장에서는 한 3천억 정도 외국인들 매도했는데, 자, 그동안 산 게 있잖아요. 그동안 이렇게 매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3천억 정도 매도하는 거 이거는 뭐 그렇게 크게 신경 쓸 부분은 아니에요. 자, 그래서 뭐 계속해서 이날이 이 2일이고 4일이잖아요. 이 중간에 대선이 있었습니다. 대선 지나고 난 다음에 몰라보게 달라진 수급이 나오고 있는 거는 외국인들 시각이 대선 이후에 바뀌었다라는 겁니다. 뭐 이 외국인들은 하루 만에 사고 뭐 팔고 이런 것들 잘 안 하죠. 한번 들어오면 계속 들어오는 경향이 있어요. 자, 뭐 작년에 7월 달부터 계속 파는 그런 국면이었다라면 지금 저 대선 이후로는 계속 좀 이렇게 사모으는 그런 국면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물 시장에서 매도했지만 뭐 그렇게 크게 뭐 우려할 부분들은 아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선물 시장에서는 오늘 뭐 670억 정도 매도했는데요. 매도라기보다는 좀 트레이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저 장 초반에요. 쭉 매수를 했다가 또 매도를 했다가 매수를 했다가 또 매도로 이렇게 마무리를 했는데요. 자, 이거 지금 선물 시장이 좀 재밌어요. 자, 이게 롤오버가 좀 덜 됐습니다. 보통 보면 많을 때는 뭐 30만 계약 넘게 롤오버가 될 때도 있고요. 또 적어도 아주 적어도 한 24만 계약, 25만 계약 정도는 롤오버가 되거든요. 근데 이번 물은 9월 물은 롤오버 된 게 22만 계약, 22만 개 정도 그쯤 수준밖에 안 됩니다. 이 얘기는 뭐겠습니까? 그만큼 외국인들 계좌는 비어 있다라는 얘기예요. 이들은 위든 아래든 쏠 준비가 돼 있고 그 총알을 계좌에 갖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여기서 분위기가 조금만 좋아지면 선물 시장을 뭐 현물 시장 매수하는 거 보면 선물 시장에서 매도로 대규모 매도를 하거나 그렇진 않을 것 같고요. 선물 시장에서도 좀 지속적으로 매수가 들어올 가능성이 많아 보이니까 일단
계좌가 비어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요게 매수로 들어올 경우에는 상당히 수급에 도움이 많이 될 것이다. 요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뭐 시장은 중장기적으로 긍정적인 기조를 유지할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좀 이게 주가가 이런 지정학적 리스크나 중동 리스크 뭐 이런 것들도 더 커질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조정이 있게 되면 그거는 좀 매수 타이밍을 잘 노릴 조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코스닥 시장 제가 지난주에 785 정도에서 조금 좀 거기가 마지막 남은 저항선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그 저항선을 뚫기 위한 지금 진통 과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뭐 코스닥 시장에서는 기관 외국인들 같이 동반해서 좀 매수해 주는 모습입니다. 자, 이때는 좀 많이 팔았죠. 이때는 좀 많이 팔아서 뭐 코스닥 지수가 뭐 2% 넘게 급락하더니 자, 오늘은 또 1294억 정도 샀습니다. 외국인들, 기관들 수급 나쁘지 않으니까 이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도 좀 중장기적으로 보시면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일 좋은 쪽이 그런 쪽이잖아요. 새 정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쪽이 지금 돌아가면서 급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뭐 AI가 가장 강하게 치고 올라가는 그런 모습인데요. AI에 대한 새 정부의 정책이 가장 강력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모습 나오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섹터로 AI 쪽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I 쪽 지금 저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는데 이 LG CNS 같은 경우도 야인시대에서 추천해드렸던 종목이죠. 언제? 5월 말에 이때 추천해드린 종목입니다. 자, 얼마에? 53,000원에. 자, 그럼 오늘 종가가 71,100원이네요. 조금만 더 올라가면 53,000원이니까 뭐 한 2,000원만 더 올라가면 지금 이제 좀 더 올라가면 한 50% 정도 그 정도 수익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녁에 LG CNS도 좀 리뷰를 또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 요거는 한은이요. CBDC 자, 요 프로젝트를 지금 추진합니다. 그 이름을 한강이라고 이름을 지었는데요. 그 시스템 한은의 CBDC 프로젝트를 구축하는데 거기에서 LG CNS가 주도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지금 그런 거라고 보시면 돼요. 삼성 SDS가 오늘 급등을 했잖아요. 그거는 하정우 수석하고 뭐 개인 인연도 거기 좀 있었으니까요. 그런 부분들도 있었지만 그 전부터 먼저 움직인 거는 LG CNS가 먼저 움직였죠. 삼성 SDI는 오늘 그냥 20%쫙 뛰었지 않습니까? 근데 LG CNS 같은 경우는 이때 11%, 8%, 오늘도 마찬가지 11% 이렇게 급등하는 모습이었어요. 그리고 이 LG CNS 같은 경우는 밸류에이션 매력도 있는 종목이었어요. 지금 이 LG CNS가 영업이익 기준에 갖고 제가 추천드릴 때만 하더라도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영업이익 기준 올해 예상되는 거에 한 10배 정도 수준 그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자, 근데 이 무거운 종목들 삼성 SDS나 또 이 LG CNS 같은 종목들 이런 종목들도 날잖아요. 여러분들 AI는 전에 본격적으로 추천드리기 시작하면서 말씀드렸던 부분이 있죠. AI는 학자들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인류가 불사용법을 처음 터득했을 때 혹은 인류가 문자를 처음 발명했을 때 그때 변화하고 맞먹는 변화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래서 뭐 이 좀 큰 틀에서 좀 보시라고 계속 좀 말씀을 많이 드리는데요. 하루하루 뭐 시세 오늘 뭐 얼마 올랐다 오늘 얼마 빠졌다 이거 큰 의미 없어요. 여러분들 그러면서 이리저리 쫓아다니면 올라간 거 쫓아가게 되고 물리면 또 멘탈 나가고 또 손절치면 또 올라가고 이런 경우 굉장히 많을 겁니다. 그냥 세상을 보세요. 세상을 보시고 뭐 이런 종목은 거의 안전빵이었었죠. 지금도 마찬가지로 뭐 3일 동안 30% 넘게 올라왔으니까 지금 쫓아가는 거는 30% 훨씬 넘게 올라왔죠. 지금 쫓아가는 건 조금 그렇다고 하더라도 좀 조정받는 구간 이런 구간 있으면요. 마찬가지로 노려볼 수 있는 종목입니다. 자, LG CNS 지속적으로 조금 보유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들고 가면서 좀 수익을 극대화하시면 좋겠어요. 자, 그리고 또 안전한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린 종목이
한글과 컴퓨터가 있죠. 제가 우리 시청자님들 성향이 다 다르잖아요. 성향이 다 달라서 골고루 막 이렇게 다 추천해 드렸습니다. 한글과 컴퓨터도 추천을 해 드렸는데, 자, 요거는 33,000원 목표가를 드렸으니까 아마 다음 주에 제가 좀 리뷰를 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자, 이 한글과 컴퓨터는 중소형 AI 주식들 중에 좀 안정된 종목. 아까 저 LG CNS 같은 경우는 대형주 중에 안정된 종목. 자, 미래 성장성이 굉장히 크면서도 수익이 많이 날 수 있는 종목, 크면 좀 대성할 수 있는 그런 종목으로 솔트룩스. 그리고 또 신규 상장 종목 중에 YG넛. 이거 전부 다 야인시대에서 다 그냥 안 올랐을 때 다 말씀드린 거 아닙니까? 이렇게 숟가락으로 떠서 이것저것 다 있으니까 드세요라고 입에 넣어드린 거예요. 자, 그래서 이 한글과 컴퓨터 같은 경우도 보유하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뭐 수익률을 좀 극대화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AI 소프트웨어 주식들 중에 가장 중소형주 중에는 가장 안전된 종목이다. 안정성이 상당히 높은 종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경영 관련주 한번 볼게요. 경영 관련주. 자, 제가 여러분들 그때 2017년도에 5G 때 사람들 이거 아무도 얘기 안 할 때 계속 말씀을 드려서 안 올라왔을 때 말씀드립니다. 저는 올라왔을 때 쫓아가서 사세요 이런 얘기 안 해요. 제가 그런 매매 자체를 그렇게 싫어하기 때문에 거의 뭐 대부분의 종목이 10배씩 다 이렇게 올라왔죠. 그리고 로봇 주식들도 마찬가지, 레인보우 로보틱스나 로봇 주식들도 마찬가지. 레인보우에서는 지금도 10배 이상 수익이 나 있는 상태고요. 또 방산주들도 마찬가지죠. 지금 요즘 방산주들 따라가냐 마냐 이런 얘기들 되게 많이 해요. 야인시대에서 추천해드린 게 LIG 넥스원 7만 원인가 9만 원에 추천해드렸어요. 그리고 그 야인시대에서 추천해드린 종목들 이렇게 보게 되면 텐베거, 방산주 중에 텐베거 난 거도 있을 거예요. 지금 너무 이렇게 올라오고 난 다음에는 말씀을 안 드리기 때문에. 자, 근데 지난주에 안 올라온 쪽 말씀드릴게요 라고 얘기를 하면서 경협주 말씀드렸죠. 자, 첫 번째 종목이 현대엘리베이터인데요. 현대엘리베이터는 현대아산지분을 82%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협주가 움직이면, 대북 관련주가 움직이면 대장주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이 현대엘리베이터예요. 자, 그래서 요거도 노려보셔도 될 것 같고, 그 다음에는 아난티 이거 언제 추천드렸습니까? 야인시대에서. 지난주 월요일에 추천드렸잖아요. 지난주 월요일. 자, 요게 요 날이겠네요. 지난주 월요일 날 추천을 드리고, 그때도 말씀드리기를 쫓아가는 거 싫어합니다. 나중에 강하게 올라올 수 있는 거, 안 올랐을 때 사는 거, 그런 걸 좋아하고, 우리 시청자님들한테도 그렇게 추천을 해 드립니다. 라고 말씀드리면서, 아난티를 매수하세요. 라고 말씀드렸죠. 얼마에? 8,000원 아래에서. 자, 요거 아난티 같은 경우도 보유하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금강산 리조트를 운영한 그런 이력이 있으니까요. 잘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무리해야 되겠네요. 대세를 거스르려고 하지 마세요. 대세라는 거는 이거는 누구도 어쩔 수 없는 그런 큰 흐름을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은 시장 자체는 작년에 워낙 눌려있던 국면, 그런 국면이 좀 정상화되는 국면이고, 또 새 정부가 정책을 잘 하면 거기에 따라서 위쪽으로 얼마든지 열려있는 시장입니다. 시장에 대해서는 그런 거고, 섹터에 대해서는 AI 쪽, 이런 쪽이 대세예요. 그 대세를 거르지 마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고요. 기조 자체가 상당히 강한 시장입니다. 그래서 어떤 이 지정학적 리스크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조정이 있다라면 그때는 매수 기회로 활용하셔도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자, 오늘 저녁에도 또 야인시대에서 종목 하나 준비했으니까 저녁 야인시대 때도 많이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방송은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투자 판단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